안녕하세요. 오늘을 더 건강하게, 건강한 오늘입니다. 우리가 즐겨 먹던 이 음식들에 기생충이 가득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약 130만 명이 기생충에 감염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는 대변 검사로 진행된 경우만 해당하는 숫자여서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고 하죠. 또 매년 800명의 사람들은 이 기생충에 감염되고 있고 이로 인해 큰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기생충은 조선시대의 미라에서도 발견되었던 것으로 이 발견으로 조선시대 왕들의 사망 원인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죠. 오늘 영상을 보고 나면 즐겨 먹던 이 음식들이 싫어질 수 있으니 알고 싶지 않으신 분이라면 영상을 안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허리가 아파 수술을 받던 48살 남성의 척추에서 수십 마리의 기생충이 발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는 유구낭미충이라는 기생충이 척추까지 파고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이 남성이 먹은 음식은 놀랍게도 우리가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이상 많이 먹는 사람은 매주 섭취하는 음식입니다. 이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국 복건성 샤먼에 사는 30대 여성은 심한 복부 통증과 구역질, 편두통, 설사가 겹쳐 병원을 찾았는데요.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배 안에서 2.5m에 이르는 기생충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기생충을 일으킨 음식은 바로 돼지고기였습니다. 돼지고기를 잘못 먹을 경우 위의 사례처럼 최대 5m까지 성장하고 수명은 무려 10년이나 되는 갈고리촌충에 감염될 수 있는데요. 더 심각한 건 갈고리촌충이 수만 개의 알을 낳으면 인체 곳곳에 퍼져서 유충인 유구낭미충증으로 서식하게 되고요. 이 기생충들로 인해 신경장애나 시력을 상실할 수도 있고요. 이 기생충이 뇌나 심장으로 갈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위험성이 아주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돼지고기는 바짝 익혀 먹으라는 이야기가 있죠. 위와 같은 사례는 덜 익은 돼지고기를 먹어서 발생한 문제였는데요. 이런 문제는 인분을 먹은 돼지고기로 인해 발생하게 됩니다. 돼지가 인분을 먹으면 기생충이 자라게 되는데 이런 고기를 충분히 익혀 먹지 않으면 우리 몸에도 그 기생충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이런 위험으로 인한 기생충 박멸을 위해서는 77도 이상의 불에 돼지고기를 익혀 먹는 것이 상식으로 자리 잡게 되었죠. 하지만 90년대 이후 대대적으로 사육 환경이 좋아지면서 인분을 사료로 쓰는 농가가 사라지게 되었고 그 이후 갈고리촌충의 유충을 보유한 돼지는 발견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이상 돼지고기를 탈 정도로 과하게 익힐 필요가 없고 적당히 익혀 먹으면 되는데요. 그럼 위의 사례는 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바로 해외에서 섭취한 돼지고기가 문제였습니다. 요즘 해외여행 많이들 나가시죠? 해외에 나가면 한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한식당에 찾아가 삼겹살을 사 먹기도 하죠. 우리와는 다르게 중국이나 동남아 일부 국가에서 키우는 돼지에는 유구낭미충이 여전히 발견되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찾는 베트남에서도 돼지고기를 먹은 사람들이 집단으로 갈고리촌충에 걸린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해외를 자주 나가시거나 앞으로 나갈 일이 있으시다면 특히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익은 것처럼 보여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두꺼운 고기의 속살을 갈라보면 덜 익어 핏기가 남아있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조금의 핏기만 남아있어도 기생충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에 나가서 삼겹살을 먹을 경우 속까지 완전히 익도록 바짝 굽거나 끓는 물에 익혀서 드셔야 안전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먹는 음식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한 10살 소녀는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고 오른손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거기에 안면신경마비 증상까지 나타나 부모님과 함께 병원에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놀라웠습니다. 우선 검사 결과는 뇌출혈이 있는 것으로 나왔는데요. 이처럼 어린 나이에 뇌출혈이 생기려면 뇌혈관에 기형이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런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의사들은 뇌수술을 권했지만 어린 딸을 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큰 수술을 진행하는 건 아니다 싶어 일단 병원을 나오게 됩니다. 그로부터 2달이 지난 뒤 이 소녀는 비슷한 증상으로 병원을 다시 찾게 되는데요. 지난번보다 증상은 더 심해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소녀의 부모는 수술에 동의했고 의사는 수술을 통해 뇌 왼쪽에 보이는 주머니 같은 물체를 떼어냈는데요. 이 물체를 떼어내자마자 소녀의 상태는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떼어낸 주머니를 살펴보니
그것은 충격적이게도 기생충의 알이었습니다. 바로 페디스토마의 알이었던 것이죠. 페디스토마는 소장에서 횡격막을 뚫고 폐로 이동해 기생하는 것으로 폐흡충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폐까지 도달하지 못한 폐흡충의 일부가 척추를 따라 뇌로 올라가 뇌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위의 사례처럼 뇌출혈을 일으키는 경우도 꽤 있고요. 눈으로 침범할 경우 실명이나 안구돌출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처럼 무서운 폐흡충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첫 번째 감염 숙주는 다슬기, 중간 숙주는 민물개, 가재, 새우 등의 갑각류로 민물가재나 게를 생으로 먹거나 불결한 조리법으로 섭취하면 감염이 될 수 있고요. 특히 민물개의 경우 간장에 담아도 최소 보름 정도는 기생충 유충이 생명력을 유지한다고 하죠. 폐흡충에 감염된 경우 가래, 객혈, 심한 기침과 호흡곤란, 흉통, 피로감, 악취 발열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데요. 폐흡충 환자의 증상이나 폐 엑스레이 사진이 결핵과 비슷하여 오인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조사 결과 폐흡충이 있는 이들 중 절반 이상인 55.2%가 민물게장을 먹었다고 하는데요. 위의 사례에 나온 소녀의 경우도 집 근처 식당에서 민물게장을 먹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지금은 폐흡충이 있다고 해도 한 번의 구충제 복용으로 90% 이상 치료가 가능한데요. 사례에 나온 소녀 역시 수술 후 처방받은 구충제를 먹고 치료되어 퇴원했고 그 뒤 특별한 증상 없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폐흡충은 약국에서 파는 일반적인 구충제로는 치료할 수 없고요. 처방을 통해 구입이 가능한 프라지칸테를 통해 치료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매번 기생충 검사를 받고 치료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민물에 사는 갑각류를 생으로 드시지 않는 게 좋겠고요. 게장은 완전히 숙성시킨 다음 드셔야 합니다. 오늘은 기생충을 조심해야 하는 음식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하루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